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문학 적용학습 현대소설 6번째 작품인 김승옥 작가의 차나 한 잔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나 한 잔이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는 우리 K식 인사 있죠. 우리 차나 한 잔 할래? 뭐 밥 한 번 먹을래?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하나의 미담, 전통적인 관습적인 습관이거든요. 그런 인사들. 근데 우리 사실 차나 한잔 할래? 밥 한 번 먹을래? 우리 커피 갈래? 커피 한잔 할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건 사실 이 인간관계가 친밀할 때, 친밀하고 싶을 때, 친하고 싶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 비정함을 보여주게끔 차나 한잔 하실래요? 라고 하다가 해고를 통보당하는 그러한 하나의 일화를 통해서 현대인의 비정함을 비판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한번 본문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에도 그는 설사기 때문에 일찍 잠에 깨었다 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 시간적인 배경이 처음에 나오네요. 시간적 배경. 오늘 아침에도요. 그리고 중심 인물 나오죠. 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라고 나오고 나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중심 인물. 근데 그 중심 인물이 앓고 있는 설사기, 네, 배가 설사기가 있대요.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일찍 잠에 깨었대요. 자, 그러니 우리 설사기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은 잠 깬 이유죠. 첫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거는요. 그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버티는 거죠. 그러나 배가 들끓으면서 벌써 항문이 옴찔거려서 견뎌낼 수가 없다. 설사가 좀 심한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육체적 고통이 처음에 나오죠. 육체적 고통. 그 다음 휴지를 챙겨 들고 변소로 갔다. 어제 저녁에 먹은 구아니딘이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한 모양이다. 맥락상 추측할 수 있죠. 이때 구아니딘 같은 경우는 설사약. 네, 설사약의 일종인데 설사약이라고 우리가 맥락상 약을 먹었어도 효과가 없다. 일치불일치 때문에 체크하시고요. 자, 변소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는 자기 배앓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대요. 왜 이 배앓이가 내가 왜 이렇게 설사기가 있는지 하면서 생각했으니까 이 배앓이에 대해서 사색하고 있네요. 내면 보여주죠. 자, 그래서 내면도 제시하고 있다. 역시나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계속 과식을 했다거나 기름질을 먹은 것 쪽도 뭐 며칠 안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원인이 외부에 있던 게 아니죠. 있었다면 좀 심한 심리의 긴장 상태뿐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지금 여기서 나오네요. 좀 심한 심리의 긴장 상태. 그러니 요 지금 밑줄 친 긴장 상태가 바로 이 설사기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심리적 긴장 상태다. 이 심리적 요인 때문에 배가 아프구나. 우리 왜 시험 되게 중요한 시험, 내신 시험이나 뭐 모의고사 중요한 시험들 보면 앞두면 약간 과민성 대장증후군처럼 배가 살짝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오래돼서 설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신문에서 자기의 연재 만화가 요 며칠 동안 이따금씩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쁜 예감으로 불안해 있었던 것이다. 작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심리적인 요인이 맞죠. 뭐 원인 구체적으로 나와요. 신문에서 자기의 연재 만화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심리적인 요인이고요. 그리고 나쁜 예감으로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그는 이 불안감 때문에 이 설사기가 나오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을 통해서 할 수 있네요. 자, 그러니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과식이나 기름진 건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불안한 내면 때문에 설사약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설사기가 있다라는 것까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계속 재미가 없었던 것일까 하고 생각하며 그래도 여전히 그날분의 만화를 그려서 가지고 가면
문화부장은 여느 때와 똑같은 태도로 만화를 받아서 여느 때와 똑같이 열심히 그것을 보고 나서 여느 때와 똑같이 아주 우스워서 못 견디겠다는 오랫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껄껄거리고 난대요. 넘어가기 전에 뭐가 재미가 없었던 것일까 생각할까요? 당연히 그는 만화가예요. 이 만화가 앞에서 실리지 않아서 빠져 있어서 지금 불안하다고 했으니까 왜 빠졌지? 라고 하는 이 만화가 재미가 없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만화가 빠진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만화 빠진 원인을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고 있어요. 계속. 자, 그래도 여전히 그날분의 만화를 그려서 가지고 가면 누구한테요? 검사받은 우리 문화부장한테 가지고 간대요. 검사를 맡는데요. 그런데 이 문화부장의 반응 보세요. 여느 때와 똑같은 태도로요. 열심히 그것을 보고 아주 우스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 오랫동안 끄덕이며 껄껄거린대요. 뭐 밑줄은 굳이 안 쳐도 되고. 요약하면 문화부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리액션을 많이 해주죠. 너무 재밌다. 열심히 막 보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리액션이 있습니다. 긍정적 반응. 그러면은 실려야 되잖아요. 그죠? 만화가 안 빠져야 되는데. 그리고 아우 좋습니다. 아주 걸작입니다. 문화부장에 대해서 지금 표현해주고 있죠? 문화부장의 리액션이에요. 긍정적인 반응이죠? 반응만 쓸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문화부장의 태도에 가분히 과장 섞인 것을 보면서도 겨우 안심을 하고 묻는 것이었대요. 자,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 반응을 이게 서술자는 과장이 섞인 것이라고 인식을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우리 서술자, 즉 그라고 할게요. 서술자가 아니 죄송해요. 그 중심인물의 기준점으로 그는 과장이라고 인식한다. 오버한다고 인식을 한대요. 왜 그런지 볼게요. 오늘 치는 빠졌더군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문화부장은 안경을 벗어서 양소 기체 이렇게 닦으면서 기사 폭주 관계 때문에요. 다른 기사들이 막 촉주해서 실을 곳이 없었다. 이렇게 간단히 대답하는 것이었대요. 자, 그러니까 뭐다? A는 우리 수능특강 문제 풀면서도 알겠지만 이 문화부장의 반응, 즉 상대의 반응과 대조되는 상황이죠. 왜요? 상대방 반응은 막 실릴 것 같이 그랬어요. 근데 대조되는 상황 의외인 상황 빠졌으니까요. 만화가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부장이 기사 폭주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변명이죠. 상대의 반응이죠. 그래서 다른 기사들이 폭주한 관계로 만화를 싣지 못했다. 간단히 대답했대요. 자, 이것을 우리는 그는 믿을까 안 믿을까 요걸 주목하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이상 더 물을 수가 없어서 그는 자신을 안심시켜가며 데스크 위에 흐트러져 있는 경쟁자들과 일본에서 온 신문들 그리고 통신사에서 배달된 유일물을 대강 훑어보고 나서 나오는 것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을 보면 또 만화가 빠뜨려졌는데 배달되곤 했대요. 자, 그러니까 물을 수도 없대요.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안심시킨대요.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유인물들을 대강 훑어보고 나서 아침신문, 조간신문 딱 보면 만화가 또 빠뜨려진대, 배달. 오늘도 기사 폭주 때문일까 하고 문화위원을 살펴보지만 썩 대단한 기사들이 실린 것도 아닌데다가 그렇다면 그건 과거에는 내 만화가 꼬박꼬박 실려 있었잖아요. 꼬박꼬박 나올 때에는 한 번도 기사 폭수가 없었단 말인가? 하고 의혹이 생기는 것이었대요. 자, 그러니까 의심하는 이유가 나오죠. 문화본을 살펴보면 대단한 기사들도 실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니 내가 계속 연재했을 때는 그럼 기사 폭주는 안 됐어? 이렇게 해서 지금 의심하는 이유, 불신하는 이유가 나오죠.
즉 문화부장의 반응은 진정한 반응이 아니라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죠?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변명의 이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 지금 괄호로 묶은 거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누구의 내면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의 내면이 지금 그려지고 있죠. 이 작품 사실 굉장히 소설상의 특징이 너무 중요합니다. 앞부분, 중략부분 이전까지는요, 우리 그의 시선 혹은 그의 내면 중심으로 서술된다라는 거. 보니까 지금 그가 자신이 연재하던 만화가 신문에서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설시잡기가 그래서 났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장과의 대화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데 시선과 내면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죠. 다시 한번 나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이 그라고 하는 거는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특정 인물 혹은 초점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특정 인물을 딱 픽을 해서 그의 시선으로 내면 서술, 시선을 서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뒤에 부분도 서술상의 특징 굉장히 바뀌고 중요하니까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략 부분 줄거리. 예감처럼 결국 그는 신문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됐고, 자, 해고 당했어요 결국. 그런데 예감처럼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예상을 한 거죠. 의외가 아니라 앞부분에. 그러니까 결국 뭐 기사 폭주 관계로 실린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서 혹은 인기가 없어서 혹은 신문사에 돈이 안 돼서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잘리게 됐겠죠. 그 다음 문화부장은 그에게 차나 한잔 하자며 다방으로 데려가서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넨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차나 한잔? 뭐? 차나 한잔 한다고 하면서 위로한대. 해고를 하면서.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 그 다음 그는 다른 신문사에게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가지만 그곳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선배 만화가 김 선생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대요. 이제 김 선생 나올 텐데 선배 만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 가볼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는 말했다. 남들은 제가 정훈으로 떨어졌다고 부러워했거든요. 편할 거라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우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선배 만화가 앞부분 줄거리 있었죠? 김 선생과 그리고 그의 대화입니다. 자, 그래서 한쪽에 메모 먼저 쓰고 갈게요. 중략 부분 줄거리 이후에서는 김 선생과 그리고 만화가 그의 대화 중심으로 서술되는 파트입니다. 가볼게요. 자, 남들은 내가 정훈이라고 했을 때 이 군대에서 교양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뭐 그런 직무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정훈으로 떨어졌다고 부러워했거든요. 일명 뭐 꿀보직이다 이렇게 부러워했대요. 편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 말이에요. 총대를 주지 않으니까 말이죠. 군인 기분이 안 났거든요. 그는 취해오는 것을 느끼면서 말했대요. 그러니까 총대를 주지 않으니까, 즉 군인의 상징인 그런 총을 매지 않는 일을 하니까 군인 기분이 안 났다고 설명을 하네요. 아마 그때 총대를 준 사람들이 지금은 안정된 직장에들 앉아있겠지요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그때를 총대를 쥔 사람들을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냐면 그가 느끼기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즉 본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즉 본질적인 가치, 본질적인 일을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안정된 직장에들 앉아 있겠죠.
하면서 추측한다. 중요한 일을 담당했으니까. 근데 저는 항상 만화만 붙들고 남들은 편하려니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만화만 붙든대요. 이거를 본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은 부수적인 일 혹은 부차적인 일, 즉 메인이 아닌 일, 네, 메인이 아닌 일이라고 인식을 하고 자기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지 않는다. 한쪽에 좀 벗어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불안을 한다. 그게 유발이다 생각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 있을 때부터 소외감, 즉 부수적인 부차적인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럴까? 김 선생이 말했습니다. 술이 없으면 말이야 그들의 뒤쪽에 앉아있는 패들의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인생이란 말이야 또 나오시는군 하면서 지금 이 그들의 뒤쪽의 대화들도 제시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주변도 대화 보여주고요. 지금 사실 굉장히 따분한 이야기. 술이 없으면 말이야 인생이란 말이냐 하면서 또 나오시는군 하면서 한탄하고 좀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대화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서 전형적으로 하는 말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걸 듣고 저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제 술을 끊어야겠어 하면서 누군지가 소리쳤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술집 풍경을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취기가 오르는 술집의 분위기도 좀 보여준다. 대화를 통해서. 그죠? 술집의 분위기를 또 보여준다. 자, 여기서 한쪽에다가 그래서 쓸게요. 누군지가 소리쳤다. 술집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죠. 근데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막 보여주고 막 흥겹다 이런 취기가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대화를 보면서 아 여기 술집 분위기구나. 술이 좀 거나하게 취해가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는 속으로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사람 웃기는 방법에 몇 가지 패턴을 한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누나를 부라리면서 말합니다. 라고 해요. 자, 이때의 문화부장은 앞부분 줄거리 기억나요? 이 앞부분 줄거리에서 다른 신문사에서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가는데 거기 다방에서도 거절하는 장면. 다른 신문사의 문화부장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차나 한잔 하자고 해서 얘는 뭐다? 되게 친해지려고 차나 한잔 하나?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인가? 기대를 했었겠죠. 그런데 다방에 가서 무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문화부장이 새로운 신문사예요. 그에게 무안을 주는 장면이죠. 무안을 주는 과거를 이렇게 김 선배한테, 김 선생님한테 이렇게 털어놓고 있는 부분. 오케이. 자, 두꺼비 같은 누나를 부라리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양묘사도 보여줘요. 비유, 직유 사용하면서 얘의 반감을 또 보여주죠. 사실 막 좋은 사람한테 막 두꺼비 같은 누나를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 불알이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반감을 드러내준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양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차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그 키가 짤짤막한 부장 날 무척이나 무한하게 해줬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 요거 우선 내용하고 서술 방식 두 개 다 모두 다 중요한데요. 앞질러 내버리던 그 키가 잘막하던 문화부장 하면서 요것도 다시 한번 외양 키가 작대요. 그리고 그 문화부장의 행동
왜 무한하냐면요. 보세요. 여기 체크 좀 할게요. 디귿 볼게요. 차나 한잔 하자 하고 자기가 심지어 차값을 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생각했을 때 전통적으로 호의라고 느껴져서 따라갔을 건데 거기에 무한을 주니까 이 사람은 더욱더 그 무한이, 불안이 더 강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차나 한잔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중요한 건 정리 좀 할게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미덕, 우리 K식 인사였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였던 우리 차나 한잔 하실래요? 밥 한번 하실래요? 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무한을 주면서 이 현대적으로 굉장히 비정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가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이 작품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부장 날 무척 무한하게 해줬었지. 여기 서술 방식 너무 중요해져. 갑자기 거리다가 갑자기 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서술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한다? 갑자기 그 자신이 이야기한다. 뒤에서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서술상의 특징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 미역국이다. 이거죠. 이 미역국이라는 단어 뜻을 좀 물어보는 친구들 많은데 우리 왜 너 미역국이야 라고 하면 시험날 미역국 드시면 안 되는 뭐 약간 미신적인 징크스 있잖아요. 미끄러지기 때문에. 넌 미끄러졌어. 너 만화 연재 부탁하러 왔지? 너 탈락이야. 너 실패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너는 미역국이다라고 하는 건 실패. 넌 거절이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내용상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이 상대의 간접적 거절을 알아채린 거죠. 간접적 거절을 이해한 거죠. 근데 이 간접적 거절이라고 하는 게 문제 풀다가 뭐 이면적 의미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면적 의미를 이해했다. 뭐 이것도 괜찮죠. 자, 그러니까 사실 차나 한잔 하러 갈래? 공간 이 상황 생각하면 저 만화 좀 연재해 주세요 문화부장님. 새로운 언론사한테 이제 이직을 하려고 만화 좀 연재할게요 했더니 갑자기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러 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가요. 그래서 나는 차나 한잔 하러 가라니까 긍정적인 시그널이니까 되게 기대할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다방 가서 사람이 좀 뭐 웃긴 줄 안다고 뭐 다 만화가 돼요? 뭐 이따구로 무한을 주는 거야. 그러면 나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아니 어이없네? 하면서 심지어 앞에서 찻가까지 내도 뭐 하자는 거야 하면서 무한을 너무너무 받으니까 이걸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아 만화를 못 싣겠구나 라고 하는 그 거절의 의미로 저렇게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라면서 그가 스스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 다음 자기네 사장이 얼른 되져달라는 기도를 하라던 그 사람. 헉! 앞부분이 생략됐어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문화부장은 자기 언론사 사장이 신문사 사장을 되게 싫어하나 봐요. 얼른 뒤져달라는 기도를 바라던 사람이고요. 난 참 면목 없어서 혼났지 민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이거 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두 문장은 선택지에서 많이들 풀어보겠지만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냐면 이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서술자가 아닌 지금 작품 속 인물이죠. 네, 그 작품 속 혹은 작품 내부 인물이라고 나올 거예요. 예, 말을 빌려 혹은 말을 통해 서술된다.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작품 속 인물, 작품 내부의 인물, 중심 인물, 특정 인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내면을 통해서 뭐 심리를 통해서 이렇게 서술된다. 이거 괜찮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금 1인칭 네, 이 서술자를 활용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또 괜찮고요.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계속 차나 한 잔. 그것은 일종의 신우추파다.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하면서 제 말 이해해요? 문장에서도 문제에서도 그렇죠. 상대가 이해했는지 확인하죠. 제 말 뭔 말인지 알았어요? 막 이렇게. 그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이거 뭐예요? 술이 굉장히 거나하게 취한 거죠. 술 취기가 올랐다라는 것도 중간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좀 중요한 장면이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어요. 차나 한 잔이 가지고 있는 거는 옛날부터 전통적인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호의로 얘기를 한 건데 현대적인 비정함을 또 보여주는 네. 무시를 하고 무안을 주니까요. 비정함을 보여주는 그런 소재고 그리고 이 문화부장이 거절한 걸 간접적으로 거절한 것을 우리는 이 그가 이해를 했다. 그래서 그의 내면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전지적 작가가 이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그의 목소리를 빌려서 이렇게 서술을 했던 장면입니다. 뒷부분 가볼게요.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이 끝나고 그는 술을 한 모금씩 꿀꺽 마셨습니다.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증거이다. 이건 낙관적이죠, 김 선생님. 그는 김 선생이 방금 비워낸 술잔에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나 기준점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그 기준점으로 보시면요.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새로운 우연이, 새로운 일이 다가온다는 거죠. 했더니 차나 한 잔. 그것은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하면서 제목의 의미가 나오네요. 여기 중요하죠.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요. 이러한 전통적인 이 미담 자체가 이제는 다시 한번 쓸게요. 현대적인 무정함, 비정함 이런 것들로 변화되는 가치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색빛 도시, 부정적인 네, 무정함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옛날엔 차나 한 잔이라는 게 전통적인 미남이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비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해고시키면서 차라도 한 잔 나누는 이 인정. 아,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미담 말입니다 하면서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라 해고시키면서까지도 차나 한 잔 먹는다. 밥 한 번 먹는다. 이렇게. 그 어린이 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추천을 해주죠. 어린이 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 그의 생계 유지를 이제 걱정을 해주고요. 너 그거라도 해라. 추천을 하고 있고요. 기다리면 또 뭔가 생길 테지 하면서 김 선생이라는 사람은 좀 긍정적인 캐릭터, 착한 사람이죠. 위로나 뭐 격려, 공감 해주고 있어요. 아, 또 뭐 좋은 날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김 선생이 술잔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자, 드세.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자기의 술잔을 잡으려고 했다.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져 버렸다 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술이 많이 취해서 몸을 못 가누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가볼까요? 그는 손가락 끝에 엎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 위에 아톰 X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 부분은 술에 취했어요. 근데 술을 막 찍어가지고 이제 그 물기로 이 얼굴 캐릭터, 이 만화 주인공 캐릭터를 막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톰 X군에게 말을 합니다. 자, 아톰 X군, 차나 한 잔 하실까? 군과도 이별이다.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연재했던 네, 그 만화에 여기다 쓸게요. 연재했던 만화에 애정이 있는 캐릭터죠. 그래서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자신을 투영하는 거 보이세요? 얘가 차나 한잔 할까 이렇게 X관한테 얘기하다가 자기처럼 뭐예요? 너도 이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상황하고 비슷하니 차나 한잔 했더니 갑자기 해고당하는 이 아톰 X군은 누구의 분신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의 분신, 만화가 그의 분신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비슷한 유사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으니까요.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마지막 연재 장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은 다른 손으로 자기 이마를 한번 찰싹 때렸습니다. 골치가 쑤셨기 때문이다. 취하기도 했고요. 생각을 또 깊게 하는 거죠. 오,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군이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험해져 있는 데서 다음호에 계속 이었군. 미안하다 아톰 X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한 데서 다음호에 계속 하면서 이 계속 미안하다. 아톰 X군에 대한 애정.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한다. 현대인들의 니즈들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왜 드라마나 연작 시리즈를 보면 뭔가 결정적인 장면에서 다음 화, 다음 시즌 기다려 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 그려진 아톰 X군의 얼굴을 다시 손가락 끝에 술을 찍어서 지우기 시작했대요. 미안하다 아톰 X군. 어떻게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네. 이제 난 힘이 없다. 나와 헤어지더라도 여보게 모주에 광대하고. 그러면서 그는 양쪽 팔을 넓게 벌렸대요.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있게. 그는 밤늦도록 그런 식으로 술집에 앉아 있었대요. 자, 여기 아톰 X군에게 하는 메시지잖아요.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있으라고. 그러니까 이 아톰 X군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겠죠? 네. 그래서 막 수능특강 문제 풀다가 뭐 아톰 X군이 뭐 현대인을 상징하는 그런 거 전혀 아니죠. 내가 혹은 그가 지금 순수함을 간직하려고 하는 애정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계속 김 선생이 부축해서 태워준 택시를 타고 그는 집으로 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는 술이 좀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택시에 탈 때 김 선생이 쥐어준 서리온 봉투를 택시에서 내릴 때 그대로 들고 내렸습니다. 술을 또 먹고 와서 미안하오. 그는 방문을 열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귀가한 거죠. 그리고 술을 또 먹고 왔다라고 했으니 그는 자주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사과도 하고 있어요. 그는 방문을 열면서 아내한테 말했고요. 퍽 취하셨네요. 근데 여기 중요. 아내는 남편이 반가워 껑충거리듯이 뛰어나왔대요. 아내의 태도 중요해요. 반가워서 껑충거리듯 뛰어나왔다. 아내는 남편에게 굉장히 애정이 있고요. 반갑게 맞이하고 있죠. 아내는 남편의 어떤 캐릭터로 나오냐면 즉 그의 마지막 버팀목 캐릭터로 나옵니다. 마지막 버팀목.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인물로 나온다고요. 그 다음 배 아프시던 건 좀 어떠세요? 하면서 역시나 걱정하고 이걸 통해서 아내가 남편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될 수 있죠. 클로마이신을 먹었어. 클로마이신 말이야 흉터가 있겠군. 설사약인 거 짐작 가시죠? 흉터가 있다라고요. 약에. 근데 말이 안 되는 말이니까 어디에 흉터가 있어요? 어디긴 어디야? 클로로마이신에 하면서 정말 취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약에 흉터가 있다니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취했다고 인식을 하고요. 문제에서는 정말 취하셨어요. 상대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인식해주죠. 그죠? 그래서 너 취했니? 취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는 그를 이불 위로 눕혔습니다. 옆방에서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대요. 자, 여기에 장소 옆방. 딱 봐도 만화가인데 돈이 그렇게 많진 않겠죠. 심지어 지금 해고를 당하는데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곁방살이를 합니다. 옆방에는 집주인 혹은 누군가가 다 따로 살고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있습니다. 들려오고 있대요. 근데 그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를 보고 어지간히 성실하게 사는 척하지 하면서 빈정을 대죠. 그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자기의 손으로 남편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쓸어 넘기고 있었어요. 역시나 애정 어린 손길이죠. 그때 옆방에서 방귀 소리가 둔하게 벽을 흔들면서 들려왔대요. 방귀 뿡 소리가. 자, 그래도 별수 없이 뭐 보리밥만 먹는 신세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척해도 우리 둘 다 두 집 둘 다 보리밥을 똑같이 먹는 처지라면서 방구 소리를 비웃고 있는 거죠. 아내가 킬킬거리며 그의 뒤에 속삭였다. 그만해주다 아내야. 그는 갑자기 웃음을 터졌다. 자, 여기 서술 방식 중요한 거 아시죠? A 표시 가볼게요. 자, 우선 체크 좀 하시면 그라고 나왔어요. 전지적인가 했더니 그만두자 아내야. 그의 말도 지금 제시돼요. 또 그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꽤 오랫동안 웃었나 보다 하면서 아주머니가 지금 무안해하고 있나 보다. 재봉틀 소리가 그쳐 있었다. 돌려요 아주머니. 어서 재봉틀 돌려요. 웃음소리가 잠꼬대였던 것처럼 할 순 없나 하고 그는 생각했대요. 잘 볼게요. 하하하하. 꽤 오랫동안 웃었나 보다. 그랬나 보다. 그쳐 있었다. 돌려요 아주머니. 재봉틀 돌려요. 괄호로 묶은 거 보이세요? 지금 괄호로 묶은 거는 그의 말이거든요. 그쵸? 근데 큰 따옴표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가 작품 속 인물이 서술을 하는 거예요. 요 A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거렸을 때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서술을 한 거죠. 근데 플러스 그라고 하는 즉 작중인물, 작품 속 인물의 시선이 뭐한다? 혼재되어서 서술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를 말 그대로 그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작중인물은 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 전지적 작가와 1인칭 서술자 시점이 혼재되어서 서술한다. 근데 그 특징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자, 혼재돼서 서술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의 내면을 더 자세하게 서술할 수 있으니까 그의 내면을, 그의 의식을 더 섬세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효과들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쭉 이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나의 내면을 서술하기 위해, 그의 내면을 서술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혼재 서술을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뒷부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낮에 버스 칸에서 자기에게 자리를 내주던 영감을 생각하였다. 지금 계속 보여요? 생각하였다. 지금 그의 내면도 계속 나오죠. 생각. 아주머니 그건 건강한 증거입니다. 돌려요. 어서 돌려요. 그의 말. 그 사이에 재봉틀이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흥! 방귀 좀 뀌었기 로선이 하며 입술을 삐쭉 내민 아주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듯하다. 그럼요 아주머니. 방귀 좀 뀌었기 로선이 재봉틀 소리가 죽여야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들려요. 어서요. 그의 말 중간중간 보이고 중간중간에 또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그라고 지칭을 하면서 전지적 작가 시점. 그 다음 이 그 자체가 내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말 표현들 조심하시고. 그 다음 그는 두 팔로 아내의 상반신을 껴안았다. 둘이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도 아내를 때리게 될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아내를 때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중요. 지금은 금실이 너무 좋죠. 금실이 너무 좋은데 이 부부가 좋은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하잖아요. 이 가난한 게 문제에서 경제적 궁핍이라고 나올 거야. 똑같은 말이죠. 이 가난이
이들 부부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제 갈라서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해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 비정함이나 네, 그런 이 결별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부부 관계, 부부 사이도 아마 어쩌면 내가 계속 앞으로 취직을 못하고 만화를 연재하지 못하고 생계 유지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 사이 망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내를 걱정하고 아내를 피해를 줄까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아내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도 많습니다. 아내에게 피해 줄까 걱정도 하고 있다. 이런 내면 태도도 중요하죠. 그러자 앞으로 다가올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날들이 무서워져 그는 울음이 터질 뻔했다. 자, 앞부분 기억하죠? 이 사람 설사께 있었어요. 왜요? 불안해서. 내면이 불안해서. 근데 그 내면이 불안한 근본적인 원인, 만화가 연재되지 않는 것도 그 원인이기도 해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이 나오죠. 앞으로 다가올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날들. 이게 심리적 불안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뭔데요? 하면 아직 확인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불명확한 거죠. 수많은 날들, 미지의 날들, 미지의 날들. 네. 이런 불명확한 미래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요? 안정적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명확한, 불확실한 다 똑같은 말이지만 다양하게 표현이 나오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연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불확실한 내 미래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이런 심리적 불안이 계속된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도요. 무서워져서 그의 울음이 터질 뻔했다. 그의 내면 심리 역시나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직접적 제시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문장. 그는 아내를 껴안고 있는 자기의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버티고 싶은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불안하니까. 알겠죠? 네, 김수국의 차나 한 잔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자, 우리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이 소설은 1960년대 대도시에서 만화가로 살아가는 한 인물이 해고되는 모습을 통해 현대사회의 비정한 도시적 인간관계, 현대인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가의 개인적 경험담이 반영된 이 작품 속에서 차나 한 잔이라는 말은 인정과 배려의 전통적 관계가 경제적 가치에 근거한 비정한 현대적 도시적 인간관계로 변질되는 시대 형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대요. 자, 먼저 1960년대 요 시기쯤에 현대사회의 비정한 도시적인 인간관계, 불안심리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작품이었고요.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담은 참고로 이때 무진기행이라고 하는 작품하고 같이 썼는데 김승옥 씨 작가가 낮에는 이 차나 한 잔, 밤에는 무진기행 작품을 썼대요. 마감기한이 같아서. 근데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담은 이 김승옥 작가가 대학생 시절 때 돈이 굉장히 없고 갑자기 집안이 기울면서 이 신문에 만화를 연재하는 알바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경험담을 해서 이제 전통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관계가 경제 가치에 근거한 것 때문에 이제 비정한 도시적 이런 인간관계로 변질되는 시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효용성이 중시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아까 군대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이 총질을 한 사람들은 본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부차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 본질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 거고 그리고
미래가 확실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자기는 만화를 여태까지 그렸고 부차적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거에서 오는 근본적인 불안이 계속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차나 한 잔도 역시나 전통적인 그런 미담이 현대 사회 때문에 변질되는 그러한 모습을 비정하고 보여준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도 역시나 비정한 인간관계와 현대인의 불안한 심리를 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는 이 작품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서술 방식이 너무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순서대로 할게요. 수록된 순서대로. 앞부분은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이 작품 전체도 마찬가지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특정 인물 요게 초점 인물 혹은 작품 속 인물이라고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의 이 내면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그 설사기 불안하다 이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근데 중략 부분 이후는요. 우리 김 선생 아까도 필기했어요. 그리고 그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준다. 술집에서의 대화. 근데 그 대화 속에서도 심지어 서술 방식 너무 중요해요. 대화 속에서도 심지어 서술자가 아닌 그의 직접적인 서술. 서술자가 아닌 특정 인물 그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부분들 있죠. 내가 어쩌고저쩌고 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의 파트로 넘어가요. 아내와의 그와의 대화 살짝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옆방에서 재봉틀 소리 그리고 방귀 소리 이렇게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지적 작가 시점과 그 다음에 특정한 그 인물이 교차돼서 혹은 혼재돼서 서술을 한다. 이런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통째로 주고 일치불일치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A, B, C, D, E 해가지고 이렇게 꺽쇠 표시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순서대로 포인트에 맞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는 글자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요. 그의 시선으로 그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요걸 중심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훨씬 수월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